영업 비밀인데 등급이 높으면 다른 걸 봐야 한다가 오늘 영상의 핵심입니다. 안녕하세요. 교정학 박사 백의선 원장입니다. 오늘은 인비절라인 등급에 대한 얘기를 해볼게요. 저희 연세바로 치과는 교정 전문 네트워크 치과예요. 그래서 인비절라인 등급이 높아요. 이 등급은 저희가 정하는 게 아니고 인비절라인 본사에서 우리 여러 지점에서 한 해 동안 진행한 케이스 수를 합산해서 등급을 매겨줍니다. 플래티넘이니 다이아몬드니 이런 게 등급이고 교정치과에서 인비절라인 마케팅으로 홍보하는 경우가 많죠. 이건 사실 단지 케이스의 숫자이기 때문에 그 치과의 절대적인 실력을 나타내는 지표는 절대 아니죠. 네트워크가 아닌 단독 치과 입장에서는 좀 억울할 수도 있고요. 제가 오늘 하려는 말은 등급이 높다고 꼭 인비절라인을 잘하는 치과냐? 그거는 아니고 다른 걸 봐야 한다가 오늘 영상의 핵심입니다. 저는 처음 환자분들 상담할 때 인비절라인으로 했을 때 치료가 더 잘 되는 케이스면 인비절라인 권유드리고 또 클리피쉬 철사 교정을 해야 치료 기간이나 결과면에서 좀 더 확실하다 싶으면 클리피쉬 교정을 권유드리고 있어요. 만약에 기간이나 결과면에서 비슷한 걸로 예상이 되면 인비절라인과 클리피쉬 중에 환자분께 선택지를 드리고 환자분의 선택을 존중하는 편입니다. 그래서 저희 병원은 인비절라인과 클리피쉬 비율이 한 반반 정도 되는 것 같아요. 얼마 전에도 교정 환자분께 클리피쉬 교정과 인비절라인 교정 중에 편하신 걸로 선택하세요 라고 했는데 환자분이 원장님은 인비절라인을 잘하시는 분 아니세요? 라고 하시더라고요. 이렇게 여러분께서 오해하는 부분이 있어요. 일반 철사 교정이나 치아대에 붙여서 하는 설치 교정이나 인비절라인 같은 투명 교정이나 교정 치료의 원리는 정말 똑같아요. 즉 치아 이동의 원리는 치과 교정학 100년 넘는 역사에서 한 번도 변한 적이 없어요. 그 말은 철결 교정을 잘하는 원장님이라면 인비절라인 교정도 잘할 확률이 높습니다. 다시 등급 얘기로 돌아와서 저만 해도 얼굴 주름 보톡스 맞으러 갈 때 막 병원 입구에 보톡스병 쌓아놓고 시술소 1위 이런 거 광고하는 병원에서는 맞지 않아요. 우리 피부과 지인들한테 슬쩍 물어서 의사들 사이에서 잘하기로 알려진 병원을 찾아가죠. 인비절라인도 마찬가지예요. 케이스 수가 많은 걸 떠나서 이 치과에서 얼마나 인비절라인 교정으로 정해진 기간 안에 좋은 결과가 나왔느냐, 이게 사실 가장 중요한 포인트겠죠. 제가 아까 교정을 잘하는 원장님이라면 인비절라인 교정도 잘할 수밖에 없다고 했는데요. 인비절라인이라는 게 철사를 이용하지 않는 완전히 새로운 툴이기 때문에 철사로만 교정 치료를 해온 원장님들 입장에서는 이 새로운 툴에 적응하는데 경험과 노하우가 쌓일 시간이 어느 정도 필요할 뿐이다 라고 말씀드릴 수 있어요. 여러분들이 부정교합이라고 하면 보통 이제 턱이 이렇게 큰 주걱턱이나 턱이 틀어진 비대칭 같은 걸 생각하시는데 사실 이 부정교합이라는 게 그 종류가 여러분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다양하고요. 또 환자분들 개개인의 상태도 아주 다양합니다. 치아가 회전된 경우, 솟아있는 경우, 쓰러진 경우, 거꾸로 몰리는 경우, 치아가 뼈랑 붙어서 유착된 경우 이런 수많은 변수들이 있고요. 그 중에서도 예를 들면 이 회전된 치아를 고칠 때 철사 교정과 인비절라인 교정에서는 방법이 차이가 좀 날 수 있어요. 인비절라인에서는 위 앞니냐, 아래 앞니냐, 아니면은 모양이 둥근 작은 어금니냐, 큰 어금니냐에 따라서 회전을 잘 컨트롤할 수 있는 노하우가 약간씩은 다 달라요. 철사 교정은 그렇지는 않거든요. 또 환자 팩터를 살펴보면 개개인마다 잇몸뼈가 약한 분도 있고 뿌리가 짧은 분도 있고 치아 머리의 그 높이가 짧은 분도 있고 나이가 많은 경우도 있고 또 외소치가 있는 경우도 있고 치아가 선천적으로 없는 경우도 있고 무는 힘이 센 분, 무는 힘이 약한 분 정말로 다양해요. 이런 모든 다양한 경우들에 대한 내공이 쌓여야 인비절라인 교정 치료를 해내지 않고 깔끔하게 정해진 기간 안에 끝낼 수 있기 때문에 원장님의 인비절라인 경험이 절대적인 건 아니겠지만 어느 정도의 의미는 있을 수가 있습니다. 좀 전에 제가 부정교합이 아주 다양하다고 말씀드렸는데 이게 곧 치료의 난이도와도 연결되는 얘기예요. 사실 난이도가 낮은 교정 치료에서는 즉 잇몸이 건강한 젊은 성인인데
골격적인 문제가 전혀 없고 약간의 덧니만 좀 있다. 이런 거는 사실 누가 치료해도 치료가 다 잘 됩니다. 이런 심플한 교정은 인비절라인 경황치나 실력이나 둘 다 별로 중요하지 않고 대부분 무리 없이 잘 돼요. 그 이유는 인비절라인만의 강점이기도 한데 전 세계 수많은 환자들의 빅데이터에 기반한 방법으로 키드 디자이너, 즉 기공사와 같은 테크니션이 어느 정도 알아서 치료 계획을 세워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등급도 당연히 크게 중요하지 않겠죠. 그런데 좀 케이스가 복잡해질수록 원장님의 실력과 경험이 점점 중요해져요. 치아를 단순히 가지런히 펴는 거는 교정 전공자가 아니더라도 가능하지만 우리 거미 스마일을 고치고 얼굴을 짧게 만들고 어긋난 교합을 1급으로 정확히 맞추고 돌출 교정을 하고 발치 교정을 하고 이런 교정은 특히나 정확한 진단이 중요하고 치료 결과나 기간까지 차이가 날 수밖에는 없어요. 또 한 가지, 모든 조건이 같다면 좀 더 높은 등급 치과를 선택하게 되는 또 다른 이유는 이건 영업 비밀인데 등급이 높으면 인비절라인 본사에서 치과의 장치 비용 자체를 좀 적게 청구해요. 이게 만약에 환자분들이 지불하는 치료 비용에 반영이 되면 그만큼 치료비가 조금이라도 저렴할 확률이 있는 거고요. 사실 이 부분 때문에 그간 인비절라인 치료를 많이 안 해온 원장님들 입장에서는 진입장벽 자체가 좀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도 원장님이 기본적으로 교정을 잘하는 실력 있는 원장님이라면 인비절라인 교정도 잘 될 확률이 아까 말씀드렸듯이 훨씬 높아요. 자, 오늘의 결론 정리해 드릴게요. 등급이 절대적인 기준은 아니다. 교정을 원래 잘하는 실력 있는 원장님을 찾아가면 인비절라인 교정도 잘 될 거다. 그런데 인비절라인을 얼마나 많이 했느냐 보다는 결과가 얼마나 좋은가가 더 신뢰할 만한 지표가 된다. 이 정도가 되겠습니다. 오늘 영상이 여러분께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오늘도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